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훈입니다. 좀 짧죠? 짧죠? 제가 방송을 지금 안 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네, 가물이 없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2달 전까지 국방뉴스 앵커와 그리고 국방매거진 주말 방송 진행까지 했던 이제 육군 대위 정치훈이고 지금은 전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동안의 군 생활을 이제 정리를 하고 사회의 새로운 일원으로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생활 10년을 되돌아보면은 이제 별건 아니고 다들 뭐 10년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는 백마부대라고 구사단에서 먼저 신교대 정훈장교로 임무를 수행했었고요. 그리고 사단본부로 넘어와서 문화장교라고 이제 초중고 학생들 대상으로 나라사랑 콘서트도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정훈교육장교라고 장병들의 이제 정신전력 교육부터 이제 정문 공보의 총괄 업무까지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 경비안의 1경비단으로 넘어가서 그 정훈과장 및 이제 청와대 경호처 업무도 좀 봤었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다른 군인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국방홍보원의 국방뉴스를 이제 맡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앵커도 했었고 현장 취재를 다니면서 기자 생활까지도 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했었고요. 좀 이제 가족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저의 이제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서 생각이 조금 변해서 사회로 한번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꿈 때문에 전역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 근데 왜 부르셨죠?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커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커피인데 PPL 받으셨나요 요즘에? 그건 아니죠? 저 전혀 정말 들은 거 없이 제가 메이크업 안 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는 거는 정말 생전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떨립니다. 생전 떨립니다. 오늘 부르게 된 이유는 네, 제가 편지 2장을 드릴 거예요. 네, 편지. 2장 드릴 건데 거기는 내용을 보시고 네. 읽어봐 주시면 아,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 제가 읽는 거 정말 잘하거든요. 영국에서 오거나, 편지 이건가요? 네. 네, 편지 이겁니다. 근데 봉투가 상당히 값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비싼 편지처럼 보이는데 내용이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서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도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이거 제가 정말 읽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네, 읽으셔도 돼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주세요. 천안함 전후에 한 가지만 묻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당신들 주장대로 북한 어뢰 격침이면 경계에 실패한 군인 아닌가? 실패한 군인들을 순국자로 예우했으면 됐지 영웅 취급 안 했다고 분노한다니 적반하장 아닌가?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요. 두 번째 문단인데 이제 100번 양보해도 패잔병 아닌가? 경계 실패 군인이 저렇게 자랑스럽게 휘젓고 다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돈 발광이고 나발이고 간에 정신전력에 큰 공백을 주는 행위다. 후배 군인들이 뭐라고 판단하겠나? 경계 안 해도 돼. 국지미가 도와주면 폭격맞고 침몰해도 영웅 된다니까. 폭격맞고 책임 물으면 반발한다. 누구는 영웅이고 누구는 패잔병이냐. 국가는 경계 실패자 적에게 처맞은 군인을 무조건 국계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우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공정하냐. 천안함 전후에 명칭부터 구역질 난다. 적한테 어뢰 맞은 패잔병들이 무슨 낯짝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감정이 좀 올라와서.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어뢰 격침이라 치고 잠수함 대응함이 초계함이 경계 실패 쥐도새도 모르게 어뢰 맞고 반파돼서 46명의 장병들이 사망한 그야말로 대패인데 책임자는 최소 무기에 다들 옷 벗고 영창 가야 될 사안 아닌가. 도대체 뭘 잘했다고 잊을만 하면 저러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사고로 자초됐다는 게
덜 수치스러운 게 아닌가. 도무지 당신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읽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작전을 수행하다가 국민을 지켜준 거잖아요. 제가 천안함 사건 때, 천안함 피격 사건 때, 제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 지켜주신 거잖아요. 그냥 그거잖아요. 다 우리 국민이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었을 텐데. 기습 공격 당해서 대패, 무전도 아닌 전화기로 상황 보고 그런데 승진, 이게 팩트야. 전투 중에 싸워서 침몰했다면 내가 100번 1000번이라도 이해한다. 사병들은 훈련 중에 자다가 날벼락 맞았고 지휘관이란 놈들은 경계태세 게을리해서 당한 거 아니냐. 그러고도 천안함 영웅? 진짜 전쟁 중이었으면 즉결 처형이다. 아니 이거 이게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 정말 있는 거예요? 이게 댓글들로? 천안함 전후에 어디 전쟁에서 뒤진 놈 있나? 멀쩡한 천안함 박살내놓고 부하들만 죽이고 그때 너희 잡종들도 같이 수장됐어야지. 건방지 것들아. 천안함이 무슨 유람설이냐? 적군에게 침몰당해서 부하들 다 죽인 주제에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고도 전부 승진했다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전우들아 입 닥치고 천안함 군인들을 못 지킨 과오를 평생 반성이나 해라.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인 병사들을 모두 감방에 보내야 된다. 지금이라도 솔직히 불어라. 안 불면 부하들 죽이고 살아남은 영원한 패잔병으로 남는다. 천안함 타고 북한군이라도 무찌르다 전사했냐? 울고 먹어도 너무하네. 세상에 월북한 놈들이 큰 소리 치지 않나. 천안함 승조원 모두 군법회의에서 재판받아 처벌 대상이다. 경계와 작전 실패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냐? 무슨 개성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굴지 마라. 천안함 승무원이 무슨 유공자냐? 사실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도저히 못 읽겠어서 이거는 제가 정말 이거 너무 어떻게 나라 지킨 군인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 저도 제 신념과 제 애국심으로 군생활 10년을 했는데 제가 만약 천안함에 타고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타고 있던 장병이었다면 그럼 저도 똑같은 공격을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를 버티고 10년이 넘는 세월을 승조원분들은 살아오셨으며, 만일 정말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군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DMZ부터 시작을 해서 NLL까지 목숨 걸고 우리나라를 지키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군인이기 때문에, 제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글이거든요. 사실 너무 화가 나요. 저 너무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인터넷에 있다라는 거죠. 댓글로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고. 편지 아니네요. 이거 뭐 다 편지라면서요, 저한테. 편지 아니잖아요. 상당히 기분 나쁘고 너무한 글인데, 나라 지키는 군인들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전이었고요. 작전을 수행한다라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훈련을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사실 소수의 군인들, 일부 군인들 이거 다 빼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군인들은 그 순간만큼은 전쟁 중이고요. 작전을 수행하고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내 가족을 지킨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고, 그리고 내 국민을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 정말 전쟁 그 이상으로도 생각을 다들 하시고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었고요.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마찬가지의 천안함 승조원 분들이셨을 거고 전사하신 분들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편지 뭐죠? 제가 이거는 괜찮으세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제가 제 3자잖아요, 사실. 저는 사실 천안함 연평도 얘기만 나오면, 천안함 얘기만 나오면은 그게 기억나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ROTC로 이제 군에 임관을 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문자가 한 통 왔었어요, 밤에. 학군단으로 다 집합을 해라. 가서 완전군장을 싼 채로 저는 강의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다 모르죠. 뭔지 다 모르고. 근데 이제 기사로
공터에서 우리 군인들이, 우리 전우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듣고 가서 봤더니 천안함 피격 사건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완전군장을 하고 뭐 좀 오버했을 수는 있어요.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학군단 애들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엔 저희 막 머리카락도 봉투에다 놓고 전쟁 나면 바로 인관을 해서 전선에 투입된다라는 까지 얘기 들으면서 저희도 되게 심란한 상태로 완전군장한 채로 대기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지금 요즘 사실 2030이라고 하는 세대를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89년생이고 제가 올해로 33인데 저희 세대는요 성인이 되고 나서 천안함이라고 하는 걸 직접 겪은 세대예요. 그렇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천안함 세대인 겁니다. 잊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평생에 아마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 거고 제가 정훈장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사실은 이 천안함 사건과 그리고 이어지는 연편도 포격전까지도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정훈장교가 돼서 국민들한테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저는 정훈병과를 선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남다를 수밖에 없고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이시거나 제 와이프도 그랬었거든요. 천안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아 나 못 잊지 그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일인데 그거 어떻게 잊어. 나 성인 되고 나서 뉴스로 바로 봤다니까 그때 엄청 가슴 떨렸어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못 잊습니다. 못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네. 천안함 행정자들의 이런 글들을 봤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군인으로서 일단 전 지금 너무 부끄럽습니다. 더 관심 못 가졌던 거 제가 현역일 때 그리고 더 많은 그 군인들 그리고 장병들한테 더 많이 천안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제가 정훈장교였다 보니까 더 많은 교육을 했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운 게 처음이고요. 1번이고 제가 천안함 승조원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어떤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인은 단 하나잖아요. 군복을 입은 그 명예. 군복은 수의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대부분의 군인들은 내가 이 옷을 입고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나라를 지킨다라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서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댓글로서 폄하를 한다는 것은 명예밖에 없는 명예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겪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을 아마 쫓아다니면서 당신들의 하는 행동은 잘못됐다 라고 아마 괴롭힐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네. 두 번째 네. 편지를 보여드릴게요. 아, 네. 두 번째 편지. 네. 첫 번째 게 너무 네. 충격적이었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숨 한번 고르고 네. 두 번째 편지인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색깔은 좀 달라졌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운 봉투인데 이제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무섭네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숫자인데요? 숫자가 적혀져 있고 58, 15 그리고 끝에 3 이렇게 숫자 3개로 돼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숫자가? 58은 제가 주제를 알 것 같긴 해요. 58은 제가 확실히 알 것 같은 게 저도 웬만큼 이제 정훈장교니까 알죠 당연히.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 생존하신 분들 숫자죠. 그쵸? 예, 맞습니다. 네. 근데 15하고 3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끝에 합치면 8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네네. 15라는 숫자는요. 네. 그 58명의 생존자분들 중에 네.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58분 중에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숫자가 15분이다. 네.
그 나머지 분들은요? 나머지 지금 43분은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그것도 본인이 다 증명해서 신청해야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데 15분만 됐고 15분만 된 거죠. 나머지 분들은 아직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진행 중이다. 그죠? 자, 정리하고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세 분이죠? 세 분일 것 같아요. 왠지 세 분일 것 같은데 이 3은 뭘까요? 그 3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네. 취업 지원을 받은 숫자입니다. 51명 중에 3분. 세 분이요? 세 분?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제가 신은총화사 이야기는 알아요. 신은총화사 이야기는 아는데 지금 거동이 힘들잖아요. 걷는 거 자체도 어렵고. 그럼 나머지 분들도 다 그런 상황인가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사실 너무 부끄러운데. 나머지 55분은 네. 전혀 취업 지원에도 들어보신 적도 없고 네. 취업 지원을 받으신 적도 없고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기본적으로 모두 겪고 계시고 PTSD를 말씀하시는 거죠? PTSD라는 것 때문에 취업하는데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혹시 제가 넘겨짚는 걸 수도 있는데 혹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거나 진료를 받은 이유 때문인가요? 그래서 취업 지원이 거부된다거나 그런 일이 겪고 있는 거. 그럼 2차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확실히 그건 알고 있거든요. 현역분들도 아직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PTSD라는 게 정말 길을 가다가 아니면 자고 있다가 문득문득 나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고통 자체가. 그럼 현역분들은요? 심각하죠. 심지어는 다시 배를 타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PTSD. 그렇죠. 근데 해군은 배를 타야 진급을 할 때 가산점을 받거든요. 아, 그렇죠. 네. 결국에는 천안함 생존자라는 이유로 취업도 그리고 현역분이신 분들도 진급과 취업의 굉장히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 취업 지원을 받으신 분은 저 3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저도 현역이지만 임무 수행을 하다 보면 병원 진료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훈련도 있기도 하고 지금 현역분들이 아마 그런 것도 힘드실 것 같은데 과연 얼마나 알까요? 이 부분을. 현역인 저도 심지어 국방홍보원에서 일을 했는데도 저는 이거 몰랐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사안을 알까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교육을 듣지도 못했고 사실 죄송한 건 제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네, 결국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10년 동안 제가 장교로 군에서 복무하는 동안 정말 이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고 생존자 숫자는 알았지 그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사시는지는 사실 전 처음 알았고요. 정말 처음 알았고 현재 국가유공자 되신 분들도 숫자가 15분이라는 것도 전 처음 알았어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도 PD님 말씀해 주셔서 전 처음 알았거든요. 생계가 어렵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랑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 건데 심지어 PTSD까지 겪고 계시는 분들인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오늘 처음 알았고 두 번째 편지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아마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이 되게 많이 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녁까지는 조금 날짜가 남아서
내년까지긴 하지만 좀 남았지만 지금 직업을 이제 선택을 할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진로로 선택하게 될지,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선택하는 기간인데 오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날이고, 저 아들이 있어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3살이에요. 3살이고 군에 가려면 아직 17년 정도가 남은 상황이거든요. 제 아들이 군에 갔을 때 아빠 군생활 10년 했잖아. 대위로 전역했잖아. 라고 질문을 해올 때 맞아.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는 살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귀중한 이 2 편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 죄송한데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으면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빛과 소금 같은 것처럼. 저도 아마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대안의 장교로서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게끔 한 거는 지금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이 있음과 동시에 과거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특히나 천안함 장병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숨 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천안함 세대고, 저는 연평도 세대고, 그리고 지뢰도발 세대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겪었던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3가지로 일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사함이라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잊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있지 않도록 저도 계속 기억하고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가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맛있는 커피. 다음 커피는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이거 다음에는 PPL로 꼭 받으셔서 커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